안녕하세요. 포틀랜드에서 한식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나이는 58살이고요. 아내와 함께 2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미국에서 푸드트럭 한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시는데 실상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새벽 3시 30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서 장 보러 가야 해요. 한국 마트는 6시에 열거든요. 그 전에 도착해서 신선한 재료들을 먼저 골라야 하니까 새벽부터 움직여야 해요. 아내는 아직 자고 있지만 1시간 후면 같이 일어나서 김치찌개 국물 끓이고 불고기 양념하고 하루 종일 팔 음식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말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인기 있는 시대에 포틀랜드 같은 푸드 문화가 발달한 도시에서 우리만의 맛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허가비만 연간 $20,000가 나가는데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이었나 싶을 때가 많아요. 제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2019년에 미국으로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3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했고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들이 시애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거든요. 결혼도 하고 손주도 생겼는데 한국에서는 1년에 한두 번밖에 볼 수 없으니까 아내가 너무 그리워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정년까지 3년 남았지만 명예퇴직하고 미국으로 가자고. 아들이 영주권 신청을 해줘서 2018년에 승인이 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에서 아파트 팔고 퇴직금까지 합쳐서 약 $150,000 정도 들고 왔어요. 시애틀은 너무 비싸서 아들이 추천해준 포틀랜드로 정착했습니다. 포틀랜드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더라고요. 자연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일자리였어요. 58살에 영어도 서툰 사람을 고용해 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몇 군데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음식점이라도 해볼까? 한국 음식이 요즘 인기 있다던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음식점 경험도 없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요. 하지만 몇 달 동안 일자리를 찾아봐도 소용없었고 가져온 돈은 자꾸 줄어들고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졌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보게 됐어요. 포틀랜드 다운타운에서 열린 행사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사 먹더라고요. 그때 봤어요. 한국 음식 트럭도 하나 있었는데 줄이 엄청 길었어요. 불고기 타코,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 비빔밥 같은 걸 팔고 있었거든요. 아, 우리도 할 수 있겠네.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음식점보다는 푸드트럭이 초기 비용도 적게 들고 실패해도 위험 부담이 적을 것 같았거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중고 푸드트럭이 $50,000에서 $80,000 정도 하더라고요. 음식점 차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했어요. 그해 겨울 내내 준비했습니다. 먼저 포틀랜드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허가를 알아봤어요. 모벌 푸드 유넌 라이선스, 푸드 핸들러즈 퍼민, 비즈너스 라이선스, 파이어 디파트먼트 퍼민, 그리고 각 구역별로 또 다른 허가들. 허가 관련 서류만 한 박스가 넘었어요. 영어로 된 복잡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어떤 건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어떤 건 변호사 상담을 받기도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허가비였어요. 연간 거의 $20,000가 나가더라고요. 모벌 푸드 유넌 라이선스만 $7,000, 각종 헬스 디파트먼트 허가비 $3,000, 파이어 디파트먼트 검사비 $2,000, 그리고 장소마다 내야 하는 임대료나 허가비까지 합치면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이거 장사가 되겠나? 아내도 걱정이 많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보자고 했어요. 2020년 3월에 드디어 중고 푸드트럭을 샀습니다. $75,000짜리였는데 이전 주인이 멕시코 음식을 팔던 트럭이었어요. 트럭 안을 완전히 개조해야 했어요. 한국 음식에 맞게 조리 장비도 바꾸고 간판도 새로 만들고 내부 인테리어도 다시 했어요. 여기서 또 $20,000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정했어요.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한국 음식 위주로 선정했어요. 불고기 볼, 김치 볶음밥, 비빔밥, 떡볶이, 만두, 그리고 한국식 치킨윙. 아내는 요리를 정말 잘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요리가 취미였고 결혼한 지 30년 동안 저를 먹여 살린 실력이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가족들 먹을 음식 만드는 것과 하루에 100인분 넘게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더라고요. 첫 번째 시장에 나간 게 2020년 6월이었어요. 호손 디스트릭트의 주말 마켓이었습니다. 정말 떨렸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양파를 제대로 썰지도 못했어요. 아내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저를 달랬지만 본인도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첫날 매출이 150달러였어요. 재료비 빼고 나니까 100달러도 안 남더라고요.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다리는 아프고 영어로 주문 받느라 스트레스 받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요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 이즈 AMAGIN그램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니까 매출이 조금씩 늘었어요. 하루 평균 300달러 정도 벌게 됐거든요. 이제 좀 궤도에 올랐나? 그런 생각이 들 무렵 코로나가 터졌어요.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모든 마켓이 취소되고 사람들은 집에만 있고 매출은 하루 50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몇 달 동안 거의 못 팔았죠. 그동안 트럭 할부금은 계속 나가고 보험료도 내야 하고 각종 허가비 갱신 시기도 다가오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아내와 매일 밤 얘기했어요. 이거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차라리 접고 다른 일을 찾아보자. 하지만 아내가 의외로 버텨보자고 하더라고요. 여보, 1년도 제대로 못 해봤는데 포기하기엔 아쉽지 않아?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그래서 버텼어요. 정말 간신히. 2021년 여름부터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백신이 나오고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마켓 수도 줄었고 사람들도 예전만큼 많이 사 먹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마켓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장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찾아가서 파는 거였어요. 포틀랜드에는 IT 회사들이 많거든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한테 음식을 팔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나이키 본사 근처에도 가보고 인텔 캠퍼스 근처에도 가보고 여러 곳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허가 문제가 또 있었어요.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팔려면 해당 지역 허가를 또 받아야 하고 어떤 곳은 아예 푸드트럭을 허용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경쟁도 치열했어요. 포틀랜드에는 정말 많은 푸드트럭이 있거든요. 멕시코 음식, 태국 음식, 베트남 음식, 인도 음식, 한국 음식도 저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더 큰 트럭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곳들도 있었고요. 그래도 저희만의 차별점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아내가 직접 만든 김치를 무료로 주기도 하고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만들어서 한국 분들한테 친근감을 주려고 하기도 하고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주 6일 일했거든요. 일요일만 쉬고 나머지는 새벽부터 밤까지 트럭 안에서 살았어요. 그의 말에 계산해 보니까 매출이 8만 달러 정도 나왔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순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먼저 허가비만 2만 달러, 트럭 할부금 연간 1만 5천 달러, 연료비 1만 2천 달러, 보험료 6천 달러, 재료비가 매출의 35% 정도니까 2만 8천 달러. 이것저것 다 빼고 나니까 순수익이 1만 달러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루 12시간씩 일해서 연봉 1만 달러. 이게 맞나? 정말 허탈했어요. 한국에서 격리로 일할 때보다 훨씬 많이 일하는데 수입은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아내도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이것밖에 안 남는다고? 2022년에 들어서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접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하나. 한국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한국에 가면 더 막막할 것 같았어요. 집도 팔았고 나이도 60 가까이 됐고 그러던 중에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요. 포틀랜드 동쪽에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에서 주 3일 정도 정기적으로 와서 음식을 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거주민들이 주로 젊은 IT 직장인들이라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다는 거였어요. 조건도 괜찮았어요. 장소 사용료는 매출의 10%만 내면 되고 정기적으로 올 수 있으니까 단골 손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요. 2022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첫날부터 500달러 넘게 팔았거든요. 이제 좀 되는 건가? 희망이 생겼어요.
이 아파트 단지 하나만으로도 주 3일은 안정적이고 나머지 시간에 다른 곳에서 팔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거주민 일부가 냄새 때문에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가 문제였어요. 아무리 환풍기를 틀어도 트럭 주변에 냄새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했지만 결국 2주 후에 계약이 해지됐어요. 정말 좌절스러웠어요. 이제 좀 안정됐다 싶었는데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였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졌어요. 매출은 다시 줄어들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특히 재료비가 많이 올랐어요. 한국 재료는 원래 비쌌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비싸졌거든요. 김치용 배추 한 포기가 7달러, 고추장 1kg에 15달러, 불고기용 소고기는 파운드당 18달러. 이런 가격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7에서 8달러에 팔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2022년 여름부터는 아내 건강도 나빠졌어요. 매일 서서 일하고 무거운 재료들 나르고 스트레스까지 받으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내 건강까지 해치면서 돈도 별로 못 버는 일을 계속해야 하나? 하지만 그만두기도 애매했어요. 트럭 할부금은 아직 3년이나 남았고 중고로 팔자니 반값도 안 될 것 같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 시도한 게 배달이었어요. UBREATS, DORDASH 같은 플랫폼에 등록해서 트럭에서 만든 음식을 배달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30%나 되거든요. 10달러 음식을 팔면 7달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거기다 포장비, 연료비까지 고려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두 번째로 시도한 게 케이터링이었어요. 생일 파티나 회사 행사 같은 곳에 한국 음식을 준비해 가는 거였어요. 이건 좀 괜찮았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효율성도 좋고 단가도 높게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꾸준하지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주문이 안 들어왔거든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아들이 제안했어요. 아버지, 유튜브 해보세요. 요리 채널 만들어서 한국 음식 만드는 법 알려주고 푸드트럭 일상도 찍어서 올리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60살 가까운 사람이 무슨 유튜브를 해요. 하지만 아들이 계속 설득했어요. 요즘 시니어 유튜버들도 많아요.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아들이 카메라 사주고 편집도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2022년 10월부터 시작했어요. 포틀랜드 할머니의 한국 음식이라는 채널로.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렵고 뭘 찍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아내가 의외로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더라고요. 김치 담그는 법, 불고기 만드는 법 이런 걸 정말 재미있게 설명했어요. 몇 달 지나니까 구독자가 조금씩 늘었어요. 1000명, 2000명, 5000명.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이런 댓글들이 올라올 때마다 기뻤거든요. 하지만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유튜브 광고 수익만으로는 한 달에 100달러도 안 됐거든요. 그래도 예상치 못한 효과가 있었어요. 유튜브를 보고 저희 트럭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긴 거예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직접 와서 먹어보고 싶었어요. 이런 손님들이 하나 둘씩 늘어났어요. 특히 한국에 관심 있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K에서 파프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한국 여행 다녀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단골이 되면서 매출이 조금씩 늘었어요. 2023년에는 전년도보다 30% 정도 매출이 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순수익은 많지 않았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허가비도 올랐고 연료비도 비싸졌거든요. 그래도 유튜브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단순히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올해 들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김치나 반찬 같은 걸 주문받아서 직접 만들어 배달해 주는 거예요.
아직 시작 단계라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10에서 15개 정도 주문이 들어와요. 그리고 요리 클래스도 시작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집에서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번에 5에서 6명 정도 오는데 1인당 $80씩 받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민이 많아요. 나이도 이제 60이 다 되어가고 아내 무릎도 계속 아프고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특히 허가비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올해도 $22,000나 나갔거든요. 작년보다 $2,000 올랐어요. 이 돈이면 한국에서 몇 개월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인데 허가비로만 나가니까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푸드트럭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새로운 트럭들이 계속 생기고 더 젊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음식을 더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거든요. 가끔 생각해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이제 이곳이 집 같기도 하고 손주들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저희가 만든 작은 커뮤니티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오는 단골 손님들,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분들, 요리 클래스에 오는 학생들. 이런 분들을 보면 그냥 포기하기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 지난주에 한 할머니가 오셨어요. 80살이 넘으신 것 같았는데 손자와 함께 왔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2년 살았는데 그때 먹던 김치찌개 맛이 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즘은 아내와 많은 얘기를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내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어 해요. 이제 겨우 요령이 생겼는데 포기하기 아깝다고 하거든요. 저도 마음이 복잡해요.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어렵지만 이 일을 통해 얻는 것들도 있거든요.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좋아요. 한국에서는 각자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이렇게 함께 일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손님들과의 만남도 소중해요. 어제는 20대 초반 여학생이 와서 한국어 공부하고 있다며 한국어로 주문하더라고요. 발음이 어눌했지만 정말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해요. 특히 요즘 들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버거워지고 있어요. 아내도 무릎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운영 방식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매일 나가던 것을 주 5일로 줄이고 대신 온라인 주문이나 요리 클래스에 더 집중하려고 해요. 유튜브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이제 3만 명이 넘었거든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보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지난달에는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현지 신문에서 저희를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포틀랜드의 한국 음식 전도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하루는 줄이 50m까지 늘어져서 음식이 다 떨어질 뻔했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구나. 하지만 여전히 경영적으로는 어려워요. 매출이 늘어도 비용도 함께 늘어나니까 순이익은 크게 개선되지 않거든요. 특히 인건비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은 저희 부부 둘이서 모든 걸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껴요. 그렇다고 직원을 고용하자니 포틀랜드 최저 시급이 시간당 $15거든요. 하루 8시간 고용하면 $120, 한 달이면 $3,000가 넘어요. 현재 순수익이 월 $2,000 정도인데 직원 1명 고용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푸드트럭은 주 3일 정도만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홈쿠킹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에서 김치, 반찬, 냉동 만두 같은 걸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달하는 거죠. 이미 테스트로 몇 번 해봤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김치가 인기예요. 한 통에 $25에 팔고 있는데 일주일에 20통 정도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음식 키트도 준비하고 있어요. 불고기나 비빔밥을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양념과 재료를 세트로 구성해서 파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체력적으로도 덜 힘들고 고정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허가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홈쿠킹은 푸드트럭보다 허가 절차가 훨씬 간단해요.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하고 포장이나 배달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고 아들이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본인도 직장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포틀랜드에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한국 드라마, K에서 파프, 한국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 미국 할머니가 손녀와 함께 왔는데 손녀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면서 할머니한테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문화 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아내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공한 건 아니지만 실패한 것도 아니야.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어렵지만 우리가 원했던 미국 생활, 손주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 이런 목표들은 어느 정도 달성했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고 경제적 압박도 계속될 거고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올해까지는 지금처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홈쿠킹 비즈니스로 천천히 전환해 보려고요. 허가비만 연 2만 불이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겠지만 우리만의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 58살에 시작한 도전이 쉬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한국에 있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들을 경험했고 평생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어제도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가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집에서도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몇 년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는 것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도 허가비 2만 달러 내는 것도 모두 우리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경험들이 우리만의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내와 함께 미국 땅에서 한국 음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기쁨들을 나누었던 시간들 말이에요. 수익이 글쎄이긴 하지만 인생의 수익은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트럭에 올라 포틀랜드 거리로 나갈 예정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지 그런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포틀랜드에 사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푸드트럭을 찾아와 주세요. 김치찌개 한 그릇, 불고기 한 접시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싶어요. 감사합니다.